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이 고령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데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요양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와 시의회가 시민태양광 발전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의회는 부실한 시민공모 펀드와 파행을 겪는 이사회, 제강 슬래그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했습니다. 군산시는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정상화와 시민과 약속한 수익금은 방법을 바꿔서라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한센인 정착촌에는 평균 연령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데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센인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요양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면, 이곳에는 한센인들을 위한 세 곳의 정착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1948년 국립병원 소생원이 건립된 이후 한센인들은 이곳에 정착해 격리 치료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살아온 지 수십 년, 이제는 이곳이 새 고향이 됐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말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한센인이란 사실을 숨긴 채 다녀야 합니다. 한 60년? 16살에 여기 왔어 내가. 추석은 여기서 사는 걸 감추고 가자. 현재 한센인 정착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500여 명. 그동안 이들은 축산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 일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익산시의 왕궁면 현업 축사 매입으로 생계가 끊긴 한센인 2세대들은 익산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입소도 쉽지 않습니다. 한센병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스스로 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한센인 치료를 위한 국가시설은 국립소록도병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정착마을 한센인의 90%는 소록도병원 이주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착마을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센인들이 남은 생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병원이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다 돌아가실 수 있게 마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지금 마음 구상하는 것이죠. 수입 대비 수요나 공급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일반적인 사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인을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전문 요양병원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익산시와 보건복지부, 지역 정치권에 전달했습니다. 익산시는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설립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지정하고 타당성 조사비 2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평생을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온 한센인들, 남아있는 한센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시작된 가운데 갯벌과 조류 충돌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환경 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은 22억 3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 착수해 1년 3개월 동안 진행한 후 환경부 협의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환경 영향평가는 갯벌과 조류 충돌 등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중 폭락하던 쌀값이 수학기 들어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중 계속해서 떨어지던 산지 쌀값이 열흘 전보다 16.9% 오르며 4만 7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수학기 평균 쌀값이 단경기인 7, 8, 9월보다 11% 오른 4만 7,500원대에서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는 재배 면적이 줄면서 쌀 공급량이 감소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도내 고용률이 63%대를 기록하면서 석 달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3.3%로 지난 8월부터 6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98만 5천여 명으로 67.2%를 보였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4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비임금 노동자 가운데 무급 가족 종사자는 8만 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들이 새만금 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사업체는 사업자 모집 공고 때부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1, 2구역보다 2배 이상 높은 1,29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싼 매립면허권 이용료 때문에 SPC의 수익이 줄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는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개발공사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한 것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오늘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조선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원식 의원이 제안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에 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서 의원은 조선업 생산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조선업 호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 예산을 늘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금마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서동 농촌테마공원 일대의 관광 기반 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내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관광 기반 시설은 생태학습원과 에코 캠핑장, 생태 놀이터 등이 갖춰지며 주변에는 오는 2024년까지 67억 원을 들여 생태숲을 조성합니다. 또 저수지 일대에는 천연 기념물인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탐조시설 설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하우스로 재정비됩니다. 익산시는 1억 원을 들여 빈집 5곳에 희망하우스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우스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귀농 귀촌인과 문화예술인을 우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이며 소유주에게 재생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신 임차인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군산시와 시의회가 시민태양광 발전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의회는 부실한 시민 공모펀드와 파행을 겪는 이사회, 제강 슬래그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군산시는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겪는 문제라며 시민과 약속한 수익금은 방법을 바꿔서라도 돌려주겠다며 반박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10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시민에게 출자받고 수익을 되돌려주겠다고 공언한 100메가와트 육상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산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자체가 위법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데도 펀드 모집을 강행했다며 설계부터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을 제한하여 펀드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민 펀드 모집을 공표해왔습니다.
답변에 나선 강임준 시장은 시민발전은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자기관이고 지역 제한 해결을 위해 금감원과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로 펀드 판매가 지연되고 있을 뿐 발전 매출은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공원을 만들으라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만 나게 되면 완전 준공이 들고 있고요. 지금 발전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약 30% 이상의 높은 기대 수익,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 태양광 발전소 내부 도로에 깔린 제강 슬래그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제강 슬래그를 사용하면서 토양 수질 오염 논란에 준공이 늦어지고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천억 원까지 추정합니다. 문제 발생 시 제강 슬러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복구 비용은 실로 막대합니다. 복구비 2천억 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와 새만금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제강 슬래그는 용출과 토양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환경 오염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강 슬래그 사용으로 제기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가 진행되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환경 오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은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한 의원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 시장은 시민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참여 펀드에만 연연하지 말고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공익자금으로 활용하여 군산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명한 사업 구상을 권고합니다.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민펀드 모집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시민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 수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민태양광 발전 사업. 시민펀드 무상과 환경 문제, 감사원 감사까지 더해지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5,365명으로 어제보다 7,000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비해 8,000명 이상 늘어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2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2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81명을 비롯해 익산 309명, 군산 25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일 기준 1.07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내년 도내 교원 정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도내에서 감축되는 교원 정원은 초등교사 63명, 중등교사 1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나 순회교사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에서만 205명의 교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퇴직자가 많지 않을 경우 신규 교사 채용까지 크게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내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학급당 1명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정원을 현재 27명에서 1명씩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과밀학교 해소 정책에 따라 학급당 정원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원도와 세종시 등은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LED 바닥 신호등이 익산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익산경찰서는 LED 바닥 신호등으로 교통약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에 3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선에 LED 램프를 설치해 신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로 익산에는 원광대 병원 등 1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8일 정읍시청 특정 직원의 사무실과 이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앞서 지방선거 경쟁자였던 김민영 당시 후보는 이학수 시장 측이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파크 공원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했다며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제19대 총장 선거에 8명의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 총장 후보는 8명으로 오는 23일 휴대전화와 현장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교수 70%, 직원 20%, 학생 10%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3명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올해 도내 사과와 배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후 여건이 좋아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8%, 평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또 배는 전년보다 16.5%, 평년보다 19.7% 늘었습니다. 도매시장 가격은 후지사과 상품 10kg 한 상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27,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에서 4대 종교 화합의 장인 한마음 합창제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일 익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드림앤그레이스 합창단과 천주교 익산기주 연합성가대, 원음 합창단, 가릉빈가 합창단 등 4대 종교 합창단이 참여해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입니다. 이번 합창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년 만에 익산시가 단독으로 주최합니다. 익산 북부권의 노년층과 중년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 골프장이 조성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일 용안면 22,686제곱미터 부지에 19억 1천만 원을 들여 어울림 파크 골프장을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준공 기념으로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시장배 전국 장애인 파크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옛 군산시청광장이 시민들의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는 기존 로데오 건물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과 공연 무대를 마련해 지난 2019년부터 옛 시청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 이후 최근 3년 동안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연평균 100일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가 변하면서 군산에도 자연장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지혜춘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나서 공설 자연장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내에는 전주와 익산 등 7개 시군에 공설과 사설 13곳의 자연장지가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는 공설이나 사설 자연장지가 없고 사설은 산림 훼손 우려와 이용료가 비싸 시가 나서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능을 앞둔 저소득 가구 고3 수험생 13명에게 정장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익산시 새마을회가 겨울을 맞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장김치는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6도에서 출발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린 가운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